지난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으로 갑니다. 5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항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조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거르하지 않다. 그죠? 그때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반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는 뭐예요? 동의받지 않고 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물어볼게요. 취소는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뭐예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원칙으로 합니다. 미성년자가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그죠? 따라서 2반 효과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했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뭐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즉 취소는 뭐요?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은 자 볼게요. 요 날짜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었지. 금방 보니까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답니까?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일단 뭐요? 취소하기 전에 유효죠. 그래서 우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취소는 뭐예요? 미성년자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방식이라는 단어가 뜨면은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죠. 방식은 제한이 없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유일하게 뭐예요?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딱 하나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법인의 설립행위죠. 그죠? 나머지는 혼인 등 가족법 상행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방식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뭐요? 상대방도 제한이 없다. 그죠? 동의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동의받고 한 행위는 문제 없죠. 그죠? 완전하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뭐예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느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뭐예요? 미성년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느냐?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미성년자에게 유리합니까? 상대방이 유리해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유리하죠. 미성년자는 뭐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유리하죠. 그죠? 예. 유효도 뭐 주장할 수 있고 뭐요? 취소도 주장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뭐요? 상대방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서. 자, 그다음 지금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다만 일정한 예적인 행위는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게. 즉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죠? 동의를 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행위는 뭐예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최소한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문제요. 두 문자로 엽니다. 미성년자 일자로도 뭐요? 이와 같은 9가지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내용까지 꼼꼼하게 우리가 살필 것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뭐요?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잘라서 볼게요. 보세요. 권리만 얻습니다.
전혀 뭐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의무는 없죠. 그죠? 100% 유리니까. 반대로 뭐요? 의무만 면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요? 권리가 소멸되는 거 없죠. 그죠? 기존에 뭐요? 미성년자가 의무자인데 의무만 면제받으니까 100% 유리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요? 정려를 받을 때 부담이 없는 정려를 받습니다. 의무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100%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미성년자가 제3자를 영향해서 수익자로서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한다. 그죠? 그 다음. 미성년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요. 그 다음. 미성년자가 임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설명했다. 그죠? 임치는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계약이죠. 맡기는 자로 뭐야? 임치인. 맡아서 보관을 하는 자로 뭐야? 수치인. 그럼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임치인입니까? 수친이요? 수친이죠. 미성년자가 뭐야? 타인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없다. 그죠? 보관료를 안 받아요. 의무만 지고 있습니다. 보관 의무. 이것을 돌려주면 뭐요? 의무만 면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뜨는 게 이거요. 부담 없는 정려를 받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제받는 것만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뭐요? 불리한 의무도 동시에 생긴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아무리 뭐요? 유리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즉, 권리만 얻거나 뭐요? 의무만 면제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권리뿐만 아니라 뭐요? 의무도 발생하는 경우는 동시에 할 수가 없다. 부담부입니다. 앞에서 부담이 없는 정려는 단독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부담부는 뭐요? 부담이 있는 이런 의미요. 정려를 받을 때 뭐요? 부담이 있다면 불리한 의무도 동시에 생기죠. 그건 단독을 할 수 없다. 그럼 제일 많이 떴던 게 이거예요. 10억짜리 토지를 뭐야? 1억 주고 산다. 그죠?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의 체결. 또 10억이란 어떤 뭐야? 재산권을 취득하지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1억도 부담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단독으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 그죠? 예. 단독으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채권자예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단독 못 하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채권자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습니다. 유리한 효과도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서 뭐요?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는 불리한 효과도 발생하죠. 그래서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요. 부담 있는 정려를 받는 행위죠. 제일 많이 떴던 경우요. 상속의 승인 포기는 절대 안 틀린다. 그죠? 그다음 이 부분도 출제된 바 있어요. 근데 자주는 출제 안 돼요. 제일 자주 출제된 경우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에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뭐요? 없는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이 법의를 정해서 뭐요? 처분을 한 재산의 처분행위 첫째입니다. 그죠? 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하건 재산. 따라서 재산 처분을 허락을 하려면 뭐요? 반드시 그 범위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하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뭐요? 부모가 자식의 용돈을 10만 원 준다. 그죠? 그럼 그 용돈 10만 원은 자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범위입니다. 반드시 재산 처분 허락이 유효하려면 처음부터 뭐요?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때 범위라면 뭐요? 착각격. 객관적인 재산의 범위를 만든 거죠. 객관적. 거기다 착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뭐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서 학용품 사서라 그죠? 그 사용 목적을 정한 경우도 그 목적과 상관없이 뭐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 번 질문이 됐죠. 따라서 등록금으로 받은 뭐요?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없다. 그 다음 등록금으로 받은 돈을 뭐요?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재산의 범위는 객관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 사용 목적은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사용 목적은 뭐예요? 정해서 처분을 허락했다 손치더라도 뭐예요? 그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는 뭐예요? 유효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그죠? 다만 그 처분의 허락이 유효하려면 일정 범위를 정해서 따라서 뭐예요? 전 재산의 처분 허락과 같은 포괄적인 허락은 허락이 될 수가 없죠. 그죠? 허락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허락이 없던 게 됩니다. 다만 허락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죠. 그죠? 그럼 끝났어요. 방법이란 자, 방식이란 자가 있으면 뭐예요?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명시적 허락뿐만 아니라 뭐예요?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죠. 그죠? 네. 허락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디귿은 체크는 하지 마세요.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그죠? 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미성년자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뭐예요?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해서 뭐예요? 아예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그죠? 그런데 6조는 뭐예요? 법정 대리 범위를 정해서 재산 처분을 허락을 했다면 그 허락받은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을 뿐 허락이 있더라도 뭐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영업 허락과 달리 뭐예요? 영업의 허락과 달리 법정 대리인이 재산 처분을 뭐예요? 허락했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뭐예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여전히 대리할 수도 있다. 대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영업의 허락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체크는 하지 마시고 영업의 허락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7살짜리가 고급 장난감을 사달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맨날 며칠 울면서 쪼죠. 그죠? 예. 예. 못 살게 합니다.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곧 부서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곧 한 1시간만 갖고 놀면 뭐예요? 실정이 나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달래고 얼래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질이 나서 10만 원짜리를 뭐예요? 수표를 던져줘서 네가 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떡합니까? 더 크게 울죠. 내가 어떻게 혼자서 가서 사느냐고. 아빠 네가 사줘.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 허락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예요? 법정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전히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 이 부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일지라도 뭐예요?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뭐예요?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했어요. 이를 뭐예요? 재차 다시 처분고자 했을 때 또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한 번 허락이 있을 때 뭐예요? 그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재차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허락받은 용돈을 그거 뭐예요? 물건을 샀죠. 그것을 뭐예요? 친구에게 빌려주든지 뭐예요? 처분할 때 다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 미음도 체크하지 마세요. 조문에 우리가 연습 문제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용돈 10만 원을 밤늦은 시간에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그죠? 용돈을 써라 그죠? 만난 것을 사 먹든지 그죠? 필요한 물건을 사라. 근데 밤늦은 시간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분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을 했더라도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뭐예요? 그 처분학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좋다고 말했죠. 그죠? 이때는 효력 발생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취소 개념과 달리 뭐예요? 법정령은 철회의 의미다. 그죠? 철회입니다. 따라서 그 의리에 안절해서 이와 같은 처분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문만요. 법정 대리인이 재산 처분을 허락했다면 미성년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다만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뭐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처분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의미는 철회 의미입니다.
다만 거래 안전에서 그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판례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재산 처분을 허락하면은 그 재산 처분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예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처분 허락의 방식은 제한이 없죠. 묵시적 허락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18세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예전 판례입니다. 예전 판례 그 숫자 그대로 적었어요. 그때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성년자, 성년자의 기준이 19세죠. 그죠? 예전은 20세였죠. 그 당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18세입니다.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랍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식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서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에 대해서 부모님이 간섭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네가 벌었기 때문에 뭐요? 묵시적으로 네가 알아서 처분해도 좋다는 뭐요?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묵시적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뭐요? 취소할 수 없죠. 그죠?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처분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허락의 방법엔 제한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8조입니다. 자, 영자 요거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죠. 영. 이랑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뭐요? 허락을 얻은 영업. 근데 앞에 특정자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허락은 반드시 뭐요?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종류를 정해서 뭐요? 허락한 영업에 관해서는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뭐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럼 이제는 법적으로 뭐요?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가 되어버려요. 성년자니까 뭐요? 영업에 관해서는 뭐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가 되니까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 점이 뭐요? 재산 처분을 허락한 경우가 다르다. 그죠? 자, 그 다음 2항요. 법정 대리인은, 자, 체크할게요. 전항의 영업의 허락을 뭐요? 취소든 제한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적을게요. 언제든지. 언제든지입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영업을 허락을 했더라도 뭐요?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 내지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점을 허락을 했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신이 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다 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쳤죠. 그죠? 실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뭐요? 가게 문을 열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가게 문을 쳐놨더라. 그죠? 그래서 성질이 나서 뭐요? 그따위로 장사하려면 뭐요? 당장 내일부터 간두라. 그죠? 허락을 취소를 합니다. 다만 취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의 개념과 달리 뭐야? 장래를 향해서 그죠? 예, 구체적 철회입니다. 그 다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뭐요? 몇 번 질문했어요. 영업의 허락, 취소 제한은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미성년자 일자도 뭐요? 허락을 얻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 인정되죠. 그때 영업 허락은 뭐요? 유의하려면 종류를 정했습니다. 종류를 정해서.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를 정했다면 뭐예요? 교과서 쭉 보세요. 따라서 하나의 영업만이 아니라 뭐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영업도 뭐예요? 동시에 허락할 수 있죠. 예, 영업을 종류를 정했다면. 다만 그 종류별로 허락을 해야 되죠. 따라서 하나의 영업 단위 중 뭐예요? 일부에 대한 영업 허락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예,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확인을 해볼게요. 65페이지 3번의 기억. 반드시 뭐예요?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영업 허락이 있을 수 없죠. 그죠? 하나의 영업 단위 중 뭐예요? 일부만의 허락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서점을 해라. 그죠? 전자 대리점을 해라. 이렇게 종류별로 허락을 해야 돼요. 따라서 종류가 뭐예요? 정해졌다면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영업도 같이 허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점을 하되 뭐예요?
5만 원 이하의 책만 팔아 그죠. 이렇게 일부의 허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수요고요. 미성년자지만 영업에 대한 허락이 있으면 그 허락받은 영업에 가서는 아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쭉 보세요. 그러면 영업에 관해서는 모든 일체행위 그죠. 영업과 관련 직간접적 일체행위, 점포구입 행위 그죠. 영업 자금을 대여받는 행위, 영업과 관련은 소송을 하는 행위, 직원 채용 행위도 일체 영업과 관련 직간접적 행위는 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성년자와 같은 동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아예 법정 대리는 대리권 자체도 소멸한다 그죠. 자, 그다음 다시 한번요. 언제든지입니다. 법정 대리는 영업을 허락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철회 의무라고 그랬죠. 네. 다만 거래 안조로서 그 취소 제한 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지문을 둡니다. 자, 끝났어요. 나머지는 제목만 보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죠 그죠.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라도 타인의 대리는 될 수 있죠 그죠. 즉 대리는 행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 유죠 그죠. 17세 이상의 자는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죠. 17세 이상은. 그 다음 무한책임 사원제에서 무입니다. 상법상 용어니까 무한책임 사원이 누구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무한책임 사원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원지에서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건이죠 그죠.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을 반대 해석함으로써 그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이 이미 했죠 그죠. 미성년자 일자도 동의받지 않고 하는 행위 취소는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 혼, 성년 어제의 혼이다 그죠. 미성년자 일지라도 혼인을 하면 되면 성년자로 간주되므로 단독으로 유한재산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 다음 처분한 재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나머지는 제목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조문을 볼게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법률 행위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 내지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취소는 원칙으로 철회 의무다 그죠. 예. 그다음 그래서 8조 2항은 금방 봤어요. 자, 3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볼게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매매 등을 하려면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죠. 즉 법정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를 말이죠 그죠.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1차적으로 누굽니까? 당연히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죠. 친권자가 없다면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자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자를 미성년 후견인 하는데 거기까지 굳이 열 필요 없죠.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당연히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재산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고 그죠. 동의해 줄 수 있는 동의권도 있고 동의받지 않고 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도 있고 취소권은 행사치 않고 취소권을 포기하고 그 행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추인권 4가지 권리가 있더라 그죠. 자, 보충 파트 가세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이죠. 자, 1번은 체크하지 마시고 친권자는 부모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다, 그죠? 그래서 양자 모두 뭐요? 살아야 되면요. 증거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아버지 혼자서 못하죠, 그죠? 공동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자입니다. 그냥 느낌상으로만 기억해달라고요. 친권자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도록 친권 행사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친권 행사는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근데 후견인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믿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자의 후견권 행사에는 법이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독하는 뭐요? 감독인을 둔다,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 뭐요? 감독인의 감독을 봐야 됩니다. 감독인의 감독이 있어야만 뭐요? 대리 내지 동의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뭐요? 여기에 속하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히 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매 등을 예를 들 겁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후견인은 뭐요? 친권자가 아니므로 동의 내지 뭐요? 대리에게는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감독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근로계약 임금의 정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법정대리의 대리를 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 정도. 그래서 2번 정도만 그 느낌요. 후견인의 후견권 행사는 뭐요? 감독인의 동의 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15조 뭐요? 사망에서 볼 거예요, 그죠? 최고권 행사 효과. 거기서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볼게요. 24회차 기출 문제요. 교과서 문제를 보세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유언입니다. 근데 17세 이상이죠, 그죠? 그럼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다. 그다음 대리 행위는 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 허락을 얻어 뭐요? 특정한 영업에 하는 행위. 그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죠. 예, 취소 못합니다. 근데 4번 뭐 보세요. 제일 자주 듣던 거예요.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뭐요? 100만 원 주고 유리하게 샀다, 그죠? 이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뭐요?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답은 4번이고. 그다음 5번 상대방 보호제에 대해서 다시 보겠지만 17조 1항이요. 미성년자가 뭐요?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속였다, 그죠?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예, 나중에 그때 다시 볼게요. 상대방 보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그래서 단독으로 뭐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관한 범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2회차 매일 문제입니다. 2회차 매일 문제. 똑같은 게 답이 될 거예요. 18세인 미성년자가 18세죠. 나이를 줬다는 것은 뭐야? 유효는 가능하겠죠, 그죠? 18세니까. 17세 이상이니까, 그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전히 뭐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1번, 취소죠. 미성년자라도 뭐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는 법정대리 동의 필요 없죠.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용돈입니다. 부모로부터 뭐야? 받은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죠.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3번 보세요. 정려입니다. 여기다가 뭐야? 부담투가 돼 있죠. 그럼 부담이 없는 입니까? 부담이 있는 이요? 부담이 있는 이죠, 있는. 따라서 어떤 정려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담이 없는 정려만. 따라서 뭐야? 부담부 정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정려만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려라도 뭐요? 부담이 있는 부담부 정려는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대리행위죠, 그죠? 대리행위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취소 못합니다. 그다음
법률상 혼인했죠. 그럼 성년자로 간주되죠. 단독으로 재산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려는 뭐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부담이 없는 정려여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려라도 뭐야? 부담이 있는 정려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한번 조심하시고. 자, 2번 질문 갑니다. 상대방 보호제도는 아직 우리가 언급 안 했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떠올리면서 할게요. 예, 그때 또 상대방 보호제도에서 깊이 있게 언급할 테니까.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그러면 상대방은 병역이겠죠.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역에 매도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입니다. 갑이 위 계약을 취소를 하려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의 정명 책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갑이 아니라 뭐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네. 그 다음 2번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병 뭐야? 악의자죠. 악의자는 자신의 의사를 뭐야? 철회할 수 없다죠. 철회할 수 있다니까 틀렸습니다. 상대방 보호제도에서 다시 봅니다. 즉 철회는 뭐야? 선의의 상대방이만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 3번 그때 다시 깊이 있게 설명되겠지만 보세요.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갑이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뭐요? 성년자가 됐어요. 그때 상대방 병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 확답을 갑에게 촉구할 수 있죠. 그때 갑이 뭐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뭐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죠? 15조 1항. 15조 1항. 그 다음 상대방 병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그때 체크할게요. 그래서 추인 여부의 최고는 누구에게만요?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 있죠. 따라서 뭐요? 아직까지 미성년자가 뭐요? 성년자가 되지 못했죠. 그럼 볼 필요 없어요. 뒷부분에 이와 같은 뭐요? 지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뭐요? 최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최고 아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추인한 거로 본다, 그죠? 취소한 거로 본다. 이 같은 문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뭐요? 최고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최고가 없던 게 됩니다. 최고는 누구에게만요?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정답은 5번입니다. 17조 2항이요. 갑이 위조해서 제시한 의뢰 동의서를, 즉 법정된 동의가 있었음을 위조했죠, 그죠? 그때 병이 이를 뭐요? 믿고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을은 병과의 계약을 뭐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취소할 수 없다. 17조 2항이죠, 그죠? 17조 2항. 그래서 상대방 보호제도에 관한 어떤 15조부터 16조, 17조가 지문화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죠. 상대방 보호제도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한능력자 중 뭐요? 행위 당시에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뭐요? 능력자인 성년자와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를 구별했고, 그래서 미성년자라면 뭐요? 매매 등 재산행위는 법정대리 동의를 받고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뭐요? 본인 또는 법정대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죠. 구체적 범위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은 내것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거. 그 다음 일정 범위를 정해서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 뭐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유예하게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보시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뭐요? 1차적으로는 친권자입니다. 근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 뭐요? 후견인이 되는데, 후견인의 권행사는 뭐요? 감독인의 동의 등을 요하더라, 그죠? 네, 도하더라.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으로 갑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은 뭐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조문의 정확한 포섭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를 떠올려볼게요. 의사 능력자이다.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했죠? 매매 등 구체적 법률 행위 심하다 뭐요? 개별적으로 판단했죠. 그런데 이자가 단독으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이다. 아니면 그 능력 없는 제한 능력자다 여부는 개별 행위마다 따로따로 판단합니까? 미리 나이와 재판에 따라서 미리 판단해요. 미리 정하됩니까? 후자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본 이론 시간에 이 부분을 제일 강조했어요. 자,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요날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이 뭐요?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나이는 당연히 19세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를 이유로 뭐요? 성년 후견 심판은 2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개별적인 이와 같은 능력은 따지지 않는다. 그죠? 오로지 행위 당시에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아니면 뭐야? 아무리 이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그 당시에 심판을 받은 바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이자는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권리 능력은 뭐예요?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죠. 그렇지만 아무리 뭐요? 권리가 있더라도 스스로 매매 등의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누구 때문에? 법원의 재판 때문에. 따라서 이자의 능력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법원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질병을 깨끗이 고쳤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기존의 심판은 뭐요? 종료하는 종료 심판을 합니다. 그럼 갑은 능력이 소급해서 회복됩니까? 장래를 해서 회복돼요? 장래, 그죠? 여기 내만 제한 능력자죠. 여기도 뭐요? 능력자고, 여기도 능력자다, 그죠? 자, 그럼 좀 볼게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는 정신적 제한. 그래서 우리는 뭐요?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를 비교하죠, 그죠? 근본적인 기준은 뭐예요? 판단 능력이죠. 정신적 제약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만이 성년 후견 심판의 원인일 뿐 신체적 제약은 뭐예요? 그 원인이 될 수 없죠. 그죠? 신체는 불편할 따름이에요.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뭐예요? 이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리죠. 단순히 부족한 자는 뭐예요? 좀 이따 확인할 한정 후견 심판의 원인이다. 그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본인 동그라미요. 본인 등의 청구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에 한 심판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본인과 굳이 하신다면 뭐요? 검사하고 지자체장만 체크하십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자체장은 어디에만요? 여기만 등장한다. 그죠? 여기에만. 그래서 법원에 대한 청구권자가 지자체장이 되는 경우 뭐야? 여기밖에 없죠. 그죠? 검사는 여기도 있고, 그죠? 실종 선고 청구권자도 되고,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의 청구권자도 되죠. 그죠? 그런데 지자체장은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와 같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은 법원은 뭐예요?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그다음 이하 절차적 요건. 이와 같은 성년 후견 심판을 할 때는 뭐예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죠. 이와 같은 절차적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볼게요. 의에서 마지막 줄,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누구를 피성년 후견이랍니까? 성년 후견 심판 받은 자죠. 그래서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 부분도 각종 시험에 답을 합니다. 질병 등의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뭐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청권자의 청구를 통해서 뭐요?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라 해야 됩니다. 항상 뭐요? 마지막 서술어가 뭐요? 이 문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뭐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일지라도 뭐요?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이 없었다면 뭐요? 이제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뭐요? 능력자라는 겁니다. 능력자. 이 개념에서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욕구는 겁니다. 갑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려면 실질적 요건 첫 번째,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정신적 제약하고 반대 뭐요? 신체적 제약이다 그죠. 그래서 신체적 제약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부분도 우리 시험은 출제한 바 없어요. 여러 시험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정신적 또는 뭐요? 신체적 제약으로 이렇게 속이죠. 눈 속이면 속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질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 제약만이 심판의 원인일 뿐 신체적 제약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그 정도가 정신적 제약으로 뭐요? 이를 통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리죠. 이 부분 이미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형식적 요건. 이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구비가 되었더라도 뭐요?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려면 뭐요? 청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심판은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엔더. 절차적 요건으로 심판을 하기 전에 뭐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이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밑줄 끄지 마시고 3번은 이해만 하시면 좋게요. 심판 사이의 관계입니다. 갑은 한 명이다. 그죠? 그럼 갑의 정신 상태는 사무 처리 능력이 뭐야? 아예 지속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뭐야? 부족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정도가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 정도에 따라서 뭐야? 아예 사무 처리 능력이 없다면 뭐야? 성년 후견 심판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자는 뭐야? 한정 후견 심판이 있어야 될 거고 일시적으로만 부족하다면 뭐야? 특정 후견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이 종전에 피한정 후견이 또는 뭐야?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으로 바꾸려 한다 그죠? 그러면 종전의 심판은 뭐야? 종료하는 심판을 해야 되죠. 그죠? 종료하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개념은 통과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자의 능력에 관한 1항입니다. 10조 1항. 자, 여기 보세요. 갑의 법으로부터 뭐요?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한 능력자 맞죠? 피성년 후견이요. 왜요? 이 같은 질병은 뭐요?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사무 처리 능력이 뭐야? 아예 없어요. 지속적으로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부족한 자였어요? 부족한 자이죠. 그러니까 뭐야? 법정 대리인의 도의가 있으면 스스로 매매 등을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자는 뭐야? 아예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이. 그러니까 이 자에 대해서 뭐야?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봐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법률행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동의 불문이다 그죠? 법정 대리인은 동의 불문.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떴어요. 그래서 동의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게 되죠. 예. 아예 동의 자체가 뭐야? 있어봐야 그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죠. 예.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뭐야? 그 얘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항요.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비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성년자와 달리 뭐요? 피성년 후견의 법률에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죠. 동의가 있더라도 뭐요? 취소할 수 있다는.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동의가 있어봐야 뭐요? 이제는 그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동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뭐요? 법정되는 동의권 자체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상 잠시 쉬었다가 뭐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